안녕하세요. 제콩입니다. 최근에 대형 건설사의 해외 건설 수주액이 큰 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 취급을 받고 있던 건설업종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대형 건설사들의 주가 추이인데요. 2021년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주가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미 3년째 주구장창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PQC 관점에서 보면 주택 가격의 하락, 착공 지연, 그 다음에 건자재 가격 상승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주가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떤 관전 포인트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건설과 건자재 업종을 바라보는 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표는 건설 수주액이고요. 건설 수주액은 주택과 토목의 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택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건설 수주액의 증가는 결국 인허가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인허가의 증가는 착공의 증가를 얘기하고요. 또 나아가서 분양과 준공 입주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21년 하반기부터 착공이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건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금리 인상 영향이 있었습니다. 착공의 부진은 분양과 준공 입주의 부진으로 이어졌고, 나아가서 건설 수주액과 인허가의 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지금까지 3년 이상 이어지면서 건설과 건자재 기업들이 굉장히 부진한 주가 흐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4월달 지표를 보니까요, 국내 건설 지표와 해외 건설 지표 모두 큰 변화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국내 건설 지표부터 보겠습니다. 이번 4월 발표한 인허가와 착공 분양 지표를 보면요, 인허가는 4월 누적으로 보면 여전히 부진합니다. 21%가 감소하는 모습인데, 착공을 보면 이번에 4월 누적으로 보면 30%가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고요. 분양 역시 80%가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 지표 역시 25%가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허가는 굉장히 여전히 부진하지만 착공과 분양 지표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자, 거래량을 보더라도 역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4월 누적으로 보면 주택 매매 거래량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18%나 증가하는 모습이고요. 전월세 거래량 역시 3.3%가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지표의 증가도 있습니다. 분양이 증가하면서 미분양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요. 전월 대비해서 무려 10%나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준공 후 미분양, 다시 말하면 악성 미분양 역시 전월 대비해서 6%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인허가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반면에 착공은 이번 4월 달에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고, 누적으로 보면 분양 역시 증가하는 추이, 준공 역시 지표는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이번 4월 달에 물량이 이제 반등하는 각종 지표들이 반등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반기에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해서 경국내 정리가 예정되어 있고, 이 이전에 부실 사업장으로 지정되는 부분을 회피하기 위한 건설사들의 밀어내기 물량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착공과 분양 물량이 4월을 지나서 5월, 6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지를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해외 건설 수주액을 보겠습니다. 대형 건설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요. 이번 4월 달에 큰 폭으로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4월 기준으로 보면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70%나 해외 건설 수주액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거를 이제 지역별로 발라서 보면 노란색으로 표현한 부분, 이 부분이 2024년 기준인데요. 중동 쪽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대비해서 2024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고요. 국가별로 보더라도 단연 사우디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등이 사우디, 2등이 미국, 3등이 카타르, 4등이 필리핀 이 순입니다. 그리고 국내 업체별로 보면 삼성 ENG, 그죠? 삼성 엔지니어링과 현대 ENG, 오늘 현대건설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GS건설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수주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기사가 있는데요. 이번 4월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큰 딜을 하나 만듭니다. 현대 E&A가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의 이제 지금 사명이 현대 E&A인데요. 현대 E&A와 GS 건설이 이제
사우디의 그 아람코 가스 정설 프로그램 관련해서 수주를 했습니다. 요 금액이 현대 E&A가 60억 달러, GS건설이 12억 달러 하면서 큰 폭으로 이번 4월 달에 수주가 늘어나게 된 것이고요. 또 삼성물산도 정액을 했고 현대건설도 카타르 쪽에 정액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해외 건설 수주액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자재 가격 동향을 보면요. 시멘트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반면 철근 가격은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고요. 지금 추이를 보면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은 국내의 건설 수주액의 추이고요. 여전히 이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 증감률로 보더라도 아직까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시멘트나 철근 기업에 이 Q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국내 건설 수주액이 증가하게 되면 1년의 텀을 두고 철근의 생산량이 증가하고 시멘트의 출하량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반대로 건설 수주액이 지금처럼 이렇게 부진할 때는 1년의 텀을 두고 철근의 생산량의 부진, 시멘트 출하량의 부진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1분기 같은 경우에 시멘트 기업들은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Q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 수주액 또는 착공 지표의 개선을 계속 봐야 되는 이유는 이 시멘트나 철근 기업의 Q, 실적 전망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이제 건자재 관련해서 주택 매매 거래 지수를 보겠습니다. 주택 매매 거래 지수를 보면요. 다시 말하면 주택 거래 물량을 지수화한 것인데요. 2022년, 23년 초반까지 굉장히 부진했고요. 2024년 들어와서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아직까지 2020년에 굉장히 좋았던 호시절과 비교해 볼 때는 아직까지 부진하고요.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율 역시 최근에 이제 올라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과거에 비해서는 아직 부진합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지표는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반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속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샘이나 현대리바트 같은 가구 인테리어 기업은 이번 1분기에 굉장히 좋은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반등하다가 다시 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봤던 주택 매매 거래라든가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러한 핵심 지표들이 지속적으로 반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지표의 반등이 이어진다면 한샘이나 현대리바트 같은 가구 인테리어 기업들도 주가에 조금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건설업종 관점에서 보면 이게 국내 건설 수주액과 해외 건설 수주액 이렇게 두 가지 축으로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첫 번째, 국내 건설 관련해서 보면 여전히 부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착공과 분양 지표가 일정 부분 개선되는 모습이고요. 주택의 거래 물량 역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표의 지속 여부를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시멘트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철근 가격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사의 건자재 가격 부담은 아직 지속되고 있긴 하나 과거 대비해서는 부담이 조금씩 경감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해외 건설 쪽을 보면 해외 건설 수주액이 큰 폭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고요. 사우디를 중심으로 수주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PQC 관점에서 정리해보면 P를 보면 주택 가격은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미분양 이슈도 여전히 부담입니다. 다만 건설사의 분양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Q를 보면 착공 물량 증가는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이러한 착공 물량의 증가가 5월, 6월 지속적으로 이어지는지를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C를 보면 건자재 가격 부담은 여전하나 철근 가격 하락은 우리가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내 주택 부분은 아직 부진합니다만은 몇몇 지표들이 긍정적인 시그널로 좀 변화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해외 건설 수주 관련해서는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대형 건설사들의 실적 그리고 주가 방향에 있어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대형 건설사들의 좀 더 관심을 갖고 볼만한 시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리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